당신은 수많은 시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첩에 간절한 소망을 적고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미래를 그리며 매일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은 고요했습니다. 그토록 애써 붙잡으려는 꿈은 늘 한 걸음 앞에서 미묘하게 멀어져 가는 듯 했고, 때로는 그 간극이 더욱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탓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건 아닐까? 집중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결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배워온 방식 자체가 억지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하고 지친 몸을 억지로 움직이며 현실을 마음대로 꺾어야만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과 의식의 차원에서는 억지가 곧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간섭을 일으킵니다. 이 간섭은 마치 맑은 주파수 속에 불청객처럼 끼어드는 잡음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분명 하나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 될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떨림이 동시에 송출되고 있다면 필드는 어느 신호를 들어야 할까요? 결국 전체의 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합은 언제나 모순된 파동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려는 것은 양자 주파수 전환입니다. 억지로 현실을 밀어붙이는 대신 내면의 신호를 조율하여 하나의 맑고 안정된 울림으로 바꾸는 전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현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에너지는 응집하며 의식은 넓고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그러자 마치 오래된 라디오의 주파수가 잡음 없이 맞춰지듯 필드가 당신의 의도를 훨씬 또렷하게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이 과정을 은유가 아닌 실제로 설명해 줍니다. 생각 하나하나는 미세한 전작이 신호를 남기고 감정의 파동은 심장과 뇌에서 측정 가능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심장의 리듬이 들쭉날쭉해지고 호흡은 얕아지며 뇌파는 불안정하게 흩어집니다. 이 상태를 연구자들은 비일관성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재생하려 해도 거친 잡음이 덮어버린다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긍정 확언을 반복하고 시각화를 시도해도 실제 변화는 미약했던 것입니다. 생각은 긍정을 향했지만 몸은 여전히 생존 모드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호흡을 느리게 하고 억지가 아닌 호기심으로 마음을 열며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감각을 허용하면 신체는 달라집니다. 심장의 리듬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정돈되고 뇌파는 안정된 패턴으로 동조하며 면역체계는 방어 대신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것을 일관성이라 합니다. 일관성은 단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조화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양자 주파수 전환은 특정한 기술이나 의식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불필요한 억지를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조율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의식과 생리적 리듬이 하나의 파동으로 합쳐질 때 필드와의 공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삶은 억지로 움직여야 하는 무거운 바위가 아니라 흐름에 몸을 싣는 강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은유에 불과한 걸까? 아니면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일까? 그 물음은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다행히도 현대 과학은 점점 더 이 고대의 지혜와 맞닿고 있습니다. 심장신경학 연구에서는 심장이 뇌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파동은 피부 밖으로 몇 미터까지 확장되며
정밀한 장비로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불안정할 때 뇌파마저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심장의 파동이 매끄럽게 정돈될 때 뇌와 호흡, 면역 체계까지 모두 함께 조율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뇌의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유지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회복 호르몬이 늘어나며 인식은 두려움 중심에서 넓은 가능성으로 확장됩니다. 이 과정은 소리굽쇠의 공명현상과 비슷합니다. 하나의 소리굽쇠가 울리면 옆에 다른 굽쇠에도 같은 파동으로 울리게 됩니다. 당신의 일관된 필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안정되고 통일된 주파수를 바라면 외부의 사건과 가능성도 그 울림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는 동시성들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타나며 삶 전체가 저항보다는 흐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요가의 경전에서는 심신이 하나로 조율되는 삼매의 상태를 말했고 신비가들은 그것을 내맡김이라 불렀습니다. 독에서는 이를 무이라 불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억지를 내려놓고 내면의 주파수를 조율하면 삶은 스스로 정돈된다는 것. 물론 이것이 두려움이나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이란 감정의 변화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자 주파수 전환은 끝없는 긍정이나 완벽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관성이 드러나는 조건을 가꾸는 것입니다. 느린 호흡, 부드러운 주의, 그리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신호는 맑아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어떤 신호를 일관되게 발산하는지에 따라 조율됩니다. 영감을 느낄 때 잠시 들렀다가는 주파수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계속 유지하는 주파수 말입니다. 그 신호는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당신의 생각과 감정, 생리적 리듬이 빚어낸 합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왜 억지와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없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일관성이 드러나는 순간 몸은 느낍니다. 가슴이 부드럽게 열리고 의식은 고요하게 확장되며 더 이상 증명하거나 쫓을 필요가 없다는 평온이 스며듭니다. 바로 그때 현실은 오히려 더 빠르고 선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놓아버린 자리에서 삶은 이미 준비된 울림을 반사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억지를 멈출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한 파동이 바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파동이 삶 전체에 파문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파수 전환은 단순한 이론이나 비유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학은 이미 이 과정을 측정 가능한 사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은 뇌보다 수십 배 강력하며 그 파장은 우리 몸을 넘어 주변 공간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의 정서적 상태가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긴장이 전염되고 차분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주파수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불안, 조급, 절망 속에 있을 때 심장은 불규칙한 파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뇌 역시 불안정해지고 호흡은 얕아지며 몸 전체는 위협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당신의 신호는 잡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필드는 그 잡음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현실이 자꾸 꼬이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며 원하는 것은 가까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고르게 하고 감사나 호기심 같은 진실된 감정을 불러올 때 심장은 매끄러운 파형으로 바뀝니다. 뇌와 호흡은 그 리듬에 맞추어 정돈되고
신체는 회복 모드로 돌아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심뇌의 일관성이라 부르며 실제 데이터로 증명해 왔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회복과 재생을 돕는 호르몬은 늘어나며 인식은 두려움 대신 확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일관성의 상태에서 필드는 훨씬 안정적이고 강력한 신호를 감지합니다. 마치 공명하는 소리굽수애처럼 당신의 맑은 주파수에 외부 사건과 가능성들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기회가 문득 나타나고 막혀있던 길이 저절로 열리며 마치 현실이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원리가 고대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가의 전통은 삼매라는 일체감의 상태를, 신비가들은 내맡김을, 도가는 무의를 말했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억지를 내려놓고 내면을 조율하면 삶은 스스로 흐른다는 것. 현대 과학은 이제야 이 지혜를 수치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관성이란 두려움이나 의심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일관성이란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와도 그것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등대 불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바다를 비추듯 감정의 파도가 요동쳐도 당신의 내적 리듬이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양자 주파수 전환은 완벽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느린 호흡, 부드러운 주의, 진실한 의도.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모일 때 당신의 신호는 저절로 맑아지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야말로 필드가 가장 선명하게 반응하는 파동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일관성을 경험하는 순간,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몸이 반응합니다. 가슴이 부드럽게 열리고 어깨와 턱에 쌓였던 긴장이 저절로 풀리며 호흡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이어서 마음이 반응합니다. 더 이상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지고 쫓아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누그러집니다. 대신 고요한 확신이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충분하다는 감각,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깨달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맞지 않던 주파수가 돌연 정확히 맞춰지듯 사람과 사건이 당신의 리듬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노력 없이도 대화가 술술 풀리고 막혀있던 길에서 우연히 해답을 발견하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맑고 안정된 신호가 세상과 공명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올까? 과학은 여기에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심박 일관성과 뇌파 동조가 스트레스 감소, 창의성 증가, 의사결정 능력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관성 훈련을 한 사람들이 업무 성과가 높아지고 관계에서의 갈등이 줄어들며 몸의 회복력이 커졌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나 정신적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생리적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바로 양자 주파수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억지를 내려놓고 단순히 호흡을 고르게 하며 감사의 감각을 불러올 수 있다면 내 삶은 어떤 파동을 내보내고 있을까? 답은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슴이 살짝 풀리고 시야가 조금 넓어지며 마음이 조용히 안정을 찾는 느낌.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파동이 큰 파문을 만들어내듯 미묘한 전환이 삶 전체의 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드는 당신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니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가? 당신이 그 질문에 성실히 귀 기울이는 순간 이미 전환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실제 전환을 몸으로 체험해 봅시다.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지만 단순함 속에 섬세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앉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특별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방해받지 않겠다는 작고도 확실한 의도를 세워주세요. 등은 곧게 수도에 불편하지 않게,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를 툭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거나 시선을 사선 아래로 두고 부드럽게 흐릿하게 둡니다. 호흡부터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먼저, 그 다음 갈비뼈 옆구리, 마지막으로 쇄골 아래까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고, 같은 길이 혹은 조금 더 길게 입으로 내쉽니다. 내쉴 때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처럼 길게, 바람 빠지듯 소리 없이 3번에서 5번만 이렇게 호흡해도 이미 신경계는 안전 신호를 받습니다. 당신의 안쪽에서 지금은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낡은 경보가 꺼지고 심장 리듬은 파도처럼 매끄럽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의를 가슴 중앙으로 옮겨봅니다. 손바닥을 가슴 위에 가볍게 올려두어도 좋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천천히 번지는 느낌을 따라가며 마치 가슴으로 직접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상상해 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미세한 빛이 가슴으로 들어와 따뜻하게 채우고, 내쉴 때 그 빛이 온몸으로 스며들며 어둑한 구석들을 부드럽게 밝혀준다고 느껴보세요. 어떤 특정한 감정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짜로 조금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떠올리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의자를, 이 호흡을, 이 순간을 억지로 환희를 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진실한 고마움 하나가 큰 파동을 바꿉니다. 몇 분간 그 감각에 머무르다가 자신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속삭입니다. 이미 해결되었다면 지금 내 몸은 어떻게 느낄까? 머리로 대답하려 하지 말고 몸이 먼저 반응할 시간을 주세요. 턱이 더 이완되는지, 어깨가 한층 내려가는지, 가슴이 안쪽에서 살짝 넓어지는지 미세한 변화를 관찰합니다.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닙니다. 느낌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이 질문은 논리를 우회해 당신의 전체 장창, 이 바라는 언어, 파동로 들어갑니다. 필드는 계획서보다 파동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계획을 내려놓고 파동을 허용하세요. 만약 잡념이 스며들어 이게 맞는 걸까? 왜 더 강렬해지지 않지?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또한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를 소리로 듣고 다시 호흡과 가슴의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파도에 흔들리다 등대 불빛으로 시선을 되돌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복귀하는 연습 자체가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돌아오는 시간마다 신경계는 여기가 집이구나 라고 기억합니다. 이제 짧은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당신이 요즘 붙잡고 있는 과제 하나, 관계, 일, 건강, 혹은 오래 미뤄둔 결정을 가볍게 마음 위에 올립니다. 세부 디테일을 쥐어짜지 말고 그 전체의 느낌만 얹어 놓는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다시 질문하세요. 이미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풀려 있다면 내 숨결은 어떻게 흐를까? 내 걸음걸이는, 내 목소리는. 어느새 몸이 답합니다. 호흡이 더 길어지고
어조가 낮아지며 어깨 관절에 미세한 긴장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전환의 초입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내쉬는 숨 끝에 아주 짧은 정적을 놓아주세요. 숨과 숨 사이 얇은 칼날 같은 거요. 그 공간은 비어있지만 결핍이 아니라 잠재성으로 가득한 빈칸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다음 숨으로 달려갈 때 놓치는 가능성의 포털. 그 짧은 여백에서 마음속 불필요한 가속을 놓아버립니다. 지금 당장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그 인과 RNK가 일어나는 즉시 필드와의 마찰이 줄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연습을 현존 호흡, 감사, 가능성 질문의 세 박자로 기억합니다. 호흡으로 신경계를 정돈하고, 진실한 감사로 심장 리듬을 매만지며, 질문으로 파동을 선택하는 것.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출근 전, 중요한 만남 전에, 혹은 침대에 눕기 직전에.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질입니다. 성급히 높은 산을 오르려 하기보다 발걸음 하나하나의 탄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여기 실제로 이 전환을 통해 막혀있던 흐름이 열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몇 달 동안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프로포저를 보내고 사람을 만나고 머릿속으로 성공의 장면을 수십 번 그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이번에도 안 되면? 이라는 미세한 떨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단 7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서 위의 연습을 했습니다. 호흡, 감사, 질문, 그리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겠다는 약속. 일주일쯤 지나자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그의 말투였습니다. 설명할 때 목소리가 낮고 단정해졌고 회의에서 반박을 들어도 반사적으로 두려움에 쪼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작지만 중요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잊고 지낸 동료로부터의 소개, 예전에 거절당했던 기관에서의 재문에. 그는 우연이라 말했지만 사실 그의 파동이 문이 있는 곳을 보도록 시야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공명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흔한 함정 몇 가지를 미리 짚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감정을 연기하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환희를 만들어내려는 순간 파동은 갈라집니다. 자꾸 진실한 감사 하나가 과장된 긍정보다 100번 유효합니다. 둘째, 연습을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만 쓰지 마세요. 이걸 하면 빨리 결과 나오겠지? 라는 조급함은 다시 비일관성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전환의 진짜 선물은 지금 여기에 안정 자체입니다. 셋째, 생각을 과도하게 감시하지 마세요.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진폭입니다. 중요한 건 지배적인 평균선, 당신의 기저 파동입니다. 넷째, 즉각적 극적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먼저 바뀌는 것은 늘 미세한 체감, 수면의 질, 호흡의 깊이, 반응성의 완화입니다. 이 미세 조정이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 겉의 패턴을 갈아엎습니다. 연습을 끝맺을 때는 작은 의식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숨을 내쉰 뒤 스스로에게 짧게 선언하세요. 나는 지금 조율을 선택한다. 선언은 외부를 설득하려는 연설이 아니라 신경계에 보내는 내부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준 주파수를 지정하는 행위.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걸음의 리듬을 호흡과 맞추어 몇 걸음만 이동해 보세요. 몸의 동작을 파동과 묶는 이 짧은 연결이 일상으로 돌아가도 흔들리지 않는 관성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전환은 거대한 의식이나 소란스러운 주문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자리, 의자, 숨, 온기, 질문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이 맑아질수록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 맑음에 맞춰 자신을 배열합니다.
우리는 그 배열을 행운이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한 이름은 공명입니다. 그리고 공명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마다 길은 더 짧아지고 신호는 더 선명해집니다. 일관성의 상태를 꾸준히 경험하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부의 상황이 곧장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체험 방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같은 어려움에 짓눌렸을 텐데 이제는 마음속에 묘한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귓가에서 맑은 선율이 흐르는 것처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첫 번째로 긴급함이 사라집니다. 늘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파수 전환을 통해 일관성이 유지되면 그 배경 잡음이 차츰 조용해집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조급한 반응이 아니라 부드러운 응답이 나옵니다. 선택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로, 삶의 작은 징후들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떠올리자마자 연락이 오는 사람, 미뤄둔 문제를 해결해줄 단서가 불현듯 눈앞에 놓이는 경험, 어쩌면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이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당신의 안정된 파동이 더 넓은 가능성의 장과 부드럽게 연결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가 재정렬됩니다. 과거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끌어당겼던 인연은 점차 멀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다가옵니다. 어떤 만남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듯한 친근감을 주고 어떤 대화는 마치 이미 준비된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듯 맞아떨어집니다. 노력이나 계산으로 이룰 수 없던 협력이 일관성의 파동 위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듭니다. 네 번째로, 몸의 감각이 변합니다. 깊은 수면, 안정된 에너지, 예전보다 잔잔한 긴장 상태,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며 호흡은 스스로 깊어집니다. 때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안도감을 느끼고 순간순간 몸이 더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신체는 언제나 파동의 거울이기에 내적 전환은 곧바로 생리적 신호로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로, 신뢰가 자라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깊은 확신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이 신뢰는 자석처럼 작용해 불필요한 두려움을 녹이고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일상에 불러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흔히 이런 의문이 따라옵니다. 이게 진짜일까? 혹시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명료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도 만들지 못했던 안정과 확장이 지금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증거입니다. 이 경험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적 의식적 전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완벽하게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불안에 휩쓸리고 어떤 날은 의심이 짙게 들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곧 연습이자 강화입니다. 마치 근육이 반복 훈련으로 단단해지듯 파동의 복귀 습관은 점점 짧은 시간 안에 중심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이제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을 바꿀 차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원하는 걸 얻었는가? 라는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다시 일관성으로 돌아왔는가? 조급함을 내려놓은 순간이 있었는가?
억지가 아닌 호흡에 머문 시간이 있었는가? 바로 이 순간들이 진짜 전환의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필드는 당신의 결과보다 당신의 파동을 먼저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현실은 언제나 늦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파동이 바뀌는 순간 현실은 이미 궤적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외부 증거를 조급히 찾느라 다시 신호를 흐리지 말고 지금의 안정된 울림을 지켜내는 것에 집중하세요. 통합의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전환은 일시적인 기법이나 한 번의 의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습관이라는 것을, 점차 그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스며들고 당신의 기본 파동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억지로 굴려야 하는 무거운 바퀴가 아니라 저절로 굴러가는 흐름의 강물이 됩니다. 잠시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선언을 해보세요. 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나는 지금 전환하고 있다. 단 3마디의 이 문장이 신경계와 잠재의식 그리고 필드에 새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선언은 증명하려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확정하는 언어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음 파동 위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파수 전환을 연습하다가도 어느 순간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명 고요와 확신을 경험했는데 곧바로 이게 제대로 된 걸까? 왜 아직 원하는 현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그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미묘한 덧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결과 중심의 사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필드는 당신의 불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아직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내보내는 순간 현실은 그대로 지연되고 맙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감정의 연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더 높은 파동을 원하면서 억지로 환희나 사랑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조성한 감정은 표면적인 흉내에 불과하고 심층의 불협화음을 더 크게 만듭니다. 진짜 힘은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작고 진실한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호흡이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작은 감사,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평범한 기쁨, 그것이야말로 잡음을 사라지게 하는 주파수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성과 지향적 태도입니다. 어떤 이는 이 연습을 하면 일주일 안에 원하는 결과가 와야 한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전환은 또 다른 조급한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일관성은 결과를 위해 강제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안정과 명료함, 지금의 충만함이야말로 전환이 주는 선물입니다. 결과는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뿐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도한 자기 검열입니다. 내적 신호가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한 후 일부는 생각 하나하나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치면 즉시 불안해하며 모든 게 망쳐진 건 아닐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필드는 단편적인 순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배적인 주파수를 반영합니다. 짧은 의심이나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진폭일 뿐 전체 리듬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즉각적 극적 변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깊은 평화가 밀려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호흡이 조금 더 길어졌다든가, 작은 일에 덜 흔들린다든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유 없이 가벼운 기분이 든다든가 하는 미세한 신호들. 바로 그 미세한 전환이 쌓여 임계점을 넘을 때 외부 현실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입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일수록 이 연습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요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느끼자마자 나는 실패했다며 멈춰버립니다. 오히려 바로 그 순간이 주파수를 가장 깊이 훈련할 기회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등대의 불빛이 더욱 값지듯
혼란의 때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힘을 길러줍니다. 이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복귀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호흡, 감사, 질문으로 돌아오는 연습 자체가 주파수를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숙련의 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현이라 해서 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돌아오는 길을 누구보다 빨리 부드럽게 찾을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는가? 몇 번이나 억지를 놓고 순간에 머물렀는가? 이 질문이 바로 진짜 성취를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복귀, 억지가 아니라 안정. 그 작은 반복들이 모여 당신의 전체 신호를 새롭게 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필드는 당신의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파동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마다 신호는 조금 더 선명해지고 현실은 조금 더 부드럽게 배열됩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증거가 부족하다 느껴질 때조차 신체와 의식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연습을 하나 제안합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 눈을 감고 자신에게 속삭이세요. 나는 오늘 몇 번이고 돌아왔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드와의 계약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파동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서약. 그 순간 하루 전체의 불안과 분주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당신이 끝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원리를 하나로 묶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짧은 실습을 해보려 합니다. 이 연습은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당신의 내면을 재정렬하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나 각본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겠다는 의지입니다. 먼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특별한 도구도 종교적인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호흡과 주의만 있으면 됩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워 손을 무릎이나 가슴 위에 가볍게 얹습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낮추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안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이제 코로 길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랫배가 먼저 부풀고 갈비뼈 옆으로 호흡이 퍼지고 마지막으로 가슴이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은 들이마신 것보다 더 길게. 마치 오래 묵은 안개가 빠져나가듯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두세 차례만 반복해도 몸과 마음이 눈에 띄게 느슨해집니다. 신경계는 이미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았고 심장은 점차 고요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의를 가슴 중앙, 심장의 공간으로 옮깁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느껴지면 그곳에 머무르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미세한 빛이 가슴으로 들어와 따스하게 채우고 내쉴 때마다 그 빛이 몸 전체로 흘러나가며 사방을 은은히 밝힌다고 상상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감정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무언가를 떠올리세요. 지금의 숨결, 편안한 의자, 혹은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진실이 거대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잠시 후 아주 단순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면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머리로 대답하지 말고 몸의 미세한 반응을 기다리세요. 턱이 더 느슨해질 수도 있고 가슴이 안쪽에서 넓어지는 듯할 수도 있으며 혹은 이유 없는 안도감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전환의 문턱입니다. 이 질문은 논리를 우회해 곧장 파동의 언어로 들어갑니다. 필드는 당신의 계획서가 아니라 이 울림을 듣습니다. 혹시 잘 되고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끼어들면 그것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마세요. 단지 소리처럼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과 가슴의 온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돌아오는 행위 자체가 곧 훈련이며 매번 돌아올 때마다 신경계는 이 안정된 리듬을 점점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 중 해결되지 않은 주제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관계, 일, 건강,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머릿속에서 자세히 붙잡지 말고 단지 그 전체의 기운만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이미 이것이 자연스럽게 풀려 있다면 내 호흡은 어떻게 흐를까? 내 어조는 어떻게 달라질까? 몸의 감각을 따라갑니다. 더 부드러운 호흡, 더 깊은 안정, 더 가벼운 긴장.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신호입니다. 숨과 숨 사이의 짧은 정적에도 주목해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 잠깐의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공허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빈칸입니다. 우리가 늘 간과하는 이 여백에서 억지스러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바로 그 순간 필드와의 저항이 줄어듭니다. 이 연습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중요한 만남 전에,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파동의 질입니다. 짧더라도 맑고 진실하게 머무르는 순간이 억지로 늘려놓은 1시간의 연습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을 끝낼 때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지금 조율을 선택한다. 단 3마디의 이 선언이 신경계와 잠재의식 그리고 필드 전체에 새로운 명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만 호흡과 걸음을 맞추어 보세요. 몸이 파동과 함께 움직이는 순간 그 에너지는 일상으로 스며들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전환은 특별한 장소나 의식이 아니라 숨과 감사와 질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단순한 선택이 현실의 배열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일관성의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삶의 여러 층위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번쩍이는 기적처럼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근하고 깊게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며 체험을 바꿔놓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변화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늘 결과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 현실이 내 계획대로 움직였는가? 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잣대가 나타납니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는가? 억지를 잠시라도 내려놓았는가? 숨을 고르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들이 진정한 성취의 지표가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파동, 성과가 아니라 일관성이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시간 감각입니다. 조급함이 사라질 때 시간은 더 이상 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이나 빨리 이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시간을 다룹니다. 그러나 주파수 전환을 통해 일관성이 유지될 때 시간은 협력자로 바뀝니다. 모든 일이 더 적절한 순간에 더 자연스러운 속도로 진행된다는 신뢰가 생깁니다. 이 신뢰는 당신을 더욱 여유롭고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의 재편입니다. 파동이 바뀌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두려움과 불안의 파동에 맞춰 찾아왔던 인연이 점차 멀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런 인연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며 대화 속에서 이해와 공명이 쉽게 일어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만남처럼 마음이 즉시 알아보는 친숙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신체의 언어입니다. 수면은 더 깊고 안정되며 낮 동안의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던 신체가 이제는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긴장은 저절로 풀려납니다. 가슴이 더 부드럽게 열리고 호흡은 스스로 깊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새로운 신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내적 신뢰입니다. 예전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와 같은 질문이 당신을 괴롭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서서히 뿌리 내립니다. 성과나 외부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미 당신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압니다. 이 신뢰는 자석처럼 작용해 삶의 모든 영역을 더 부드럽게 끌어당깁니다. 물론 오르내림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고요에 쉽게 닿지만 또 어떤 날은 불안이 밀려와 중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음입니다. 돌아오는 연습 자체가 곧 힘을 길러줍니다. 폭풍 속에서도 등대 불빛은 꺼지지 않고 선원들은 언제든 그 빛으로 돌아올 수 있듯이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관성으로 복귀하는 순간 그 자체가 성장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선언해 보세요. 나는 돌아올 수 있다. 이 짧은 선언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복귀와 선택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선언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필드는 그 신호를 받아들여 다시 조율을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삶은 억지가 아니라 울림입니다. 당신이 어떤 파동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현실은 그 울림에 맞춰 배열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의 내일은 이미 새롭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억지에서 벗어나 일관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길을 어떻게 삶 전체의 습관으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단발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리듬 속에 스며들어야 진짜 전환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작은 반복입니다. 하루 5분, 아니면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 아니라 자주 돌아오는 것입니다. 출근 전에 한 번, 중요한 대화 전에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그렇게 3번만 실천해도 신경계는 새로운 기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반복은 작은 물방울 같아서 바위를 뚫는 힘은 그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록의 습관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적어보세요. 오늘은 숨이 조금 더 깊어졌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상황에서 조금 더 차분했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 쌓이면 당신은 자신이 이미 달라지고 있음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은 내적 신뢰를 강화하는 거울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의 힘입니다. 혼자서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는 이들과 경험을 나누면 훨씬 빨리 공명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느낀 작은 변화, 고요의 순간, 혹은 다시 흔들렸던 경험까지 나눌 때, 그것은 다른 이에게는 격려가 되고 자신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파동은 홀로 있을 때보다 서로의 장 속에서 훨씬 더 선명히 조율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는 늘 성취와 결과로 자신을 재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의 길은 완벽이 아니라 복귀입니다.
불안에 흔들리거나 조급함에 휩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다시 돌아왔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필드를 가장 맑게 울립니다. 5번째는 의도적 여백입니다. 일상의 틈마다 잠시 호흡하고 조용히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컴퓨터를 켜기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를 기다릴 때, 단 몇 초라도 숨과 가슴에 집중하는 순간 잡음이 사라지고 신호가 선명해집니다. 이 짧은 여백이 모여 하루 전체의 진동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알 것입니다. 전화는 특별한 의식이나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숨, 감사, 질문, 그리고 돌아옴. 그것이 일상의 바탕이 될 때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 울림에 맞춰 스스로를 배열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작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미 전환 속에 있다. 그 말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언어입니다. 선택은 즉시 파동을 바꾸고 필드는 그 선택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의 울림을 신뢰하세요. 현실은 이미 그 신호에 맞춰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억지가 아닌 울림으로, 조급함이 아닌 신뢰로,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으로. 삶 전체가 공명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